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 김영민 부동산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복수경쟁 오퍼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어가 주택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주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유난히 많은 리얼터들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경우 경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경쟁 오퍼 상황에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오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겠다고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에게 통보를 한 경우에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은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바이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오퍼 마감 시한을 정하고 오퍼를 제출하는 모든 중개인의 오퍼가 차질 없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모든 바이어 중개인에게 어떤 오퍼라도 좋으니 경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오퍼 마감 시한이 되어 접수된 모든 오퍼를 잘 확인한 후에 셀러의 부동산 중개인은 오퍼를 제출된 모든 오퍼의 총 개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오퍼의 조건이나 가격 등은 바이어와 바이어 중개인 모두에게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셀러에게 오퍼를 설명하고 그 오퍼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과 수락한 제안에 대한 결정은 셀러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가장 유리한 오퍼가 무엇인지 셀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과 책임은 셀러가 지게 됩니다. 바이어 부동산 중개인은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바이어는 경쟁 오퍼 상황에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과 오퍼 금액 그리고 컨디션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바이어와 셀러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 위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특별한 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은 행동해야 합니다. 경쟁 오퍼 상황에서의 오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오퍼 상황에서 바이어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하거나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컨디션을 오퍼에서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퍼 가격은 바이어가 금액을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해놓고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높은 가격은 바이어의 오퍼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어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기분 좋을 바이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택의 애스킹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리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퍼 가격이 애스킹 가격과 같거나 높다고 해서 바이어의 오퍼가 수락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융자 조건을 보면 바이어는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오퍼에서 모기지 조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기지가 오퍼 금액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퍼 가능 금액을 모기지 담당자와 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택감정가가 오퍼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여분의 자금이 있어 그만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인스펙션은 오퍼의 홈인스펙션 조건을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의 오퍼가 셀러에게 선택되어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나중에 바이어가 알지 못했던 주택의 결함이나 필요한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레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 비용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홈인스펙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주택 인수 후에 홈인스펙션을 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두고 나중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콘도의 경우는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 리뷰 조항이 있는데 오퍼 이전에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변호사와 리뷰를 한 후 오퍼의 리뷰 조항을 제거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리뷰 생략하고 오퍼 접수를 하지만 나중에라도 오퍼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바이어 쪽 변호사에게 리뷰를 부탁해 놓으면 좋습니다. 경쟁 오퍼를 받게 되는 셀러는 4가지의 경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러는 가장 마음에 드는 최고의 오퍼를 받아들이던지, 두 번째로 한 오퍼와 협상하고 다른 모든 오퍼를 거부하는 경우 세 번째 오퍼와 협상하는 동안 다른 오퍼가 보류되고 있음을 개별 바이어에게 알리던지, 마지막으로 경쟁에 들어왔던 모든 오퍼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오퍼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인데 차라리 최고로 좋은 오퍼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퍼 경쟁 상황에서도 바이어는 다른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여했던 오퍼 경쟁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셀러가 경쟁 상황의 오퍼 중에서 가장 좋은 오퍼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협상에 끼지 못한 다른 바이어들을 새로운 가능성 있는 매물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며 바이어 쪽 부동산 중개인은 바이어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쟁 오퍼 상황에서 바이어와 바이어 중개인 그리고 셀러와 셀러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만나서 오퍼 협상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오퍼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퍼의 개수가 너무 많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통화로 오퍼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오퍼를 제출한 바이어 부동산 중개인과 셀러 쪽 부동산 중개인이 바이어와 셀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